지금 최근에 추미애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 뭐 교수, 뭐 좌파에 있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추미애가 앞장서 갖고 윤석열을 이렇게 까대는 게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 무조건 홍준표가 아니라 추진력, 확고한 자유우파, 가치수, 해안 때문에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던 끝에 지금 하다하다 코로나도 윤석열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윤석열이 말을 안 들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연일, 뭐 이거는요 그냥 그 가십거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온갖 거를 다 들고 가고 지금 윤석열을 까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인기가 올라가서 드디어는 차기 대선주자 3위로 급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낙연이 1등, 이재명이 2등, 윤석열이 3등, 이렇게 3강 구도가 성립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등장을 하면서 야권 후보 지지율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야당 이런 사람들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이 포함이 되니까, 차기 대선주자 이 보기란에 포함이 되니까 윤석열로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꽤 있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볼게요. 이낙연이 30.8%, 1등. 이낙연이 어쨌든 독주 체제이긴 합니다. 2등이 이재명, 15.6%. 그리고 이번에 첫 진입을 한 건데, 원래 윤석열이 들어갔다가 윤석열이 빼달라고 해서 뺐는데 또 집어넣었어요. 윤석열이 스스로 나는 정치인도 아닌데 왜 넣냐 해서 빼달라고 했다가 다시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자마자 바로 10.1%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야권인가요? 야권인지 뭐 여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10.1%로 3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원래 3등이었던 홍준표가 4등으로 밀렸어요. 윤석열에 밀리면서 홍준표가 5.3%로 4등. 근데 황교안을 아직도 5% 가까이 밀고 있네요. 아직도 황교안을 미는 사람들이 있다. 윤석열이 진입되기 전에는 홍준표가 6.4%였는데 1%포인트 정도 내려가면서 5.3%가 됐고, 황교안은 6.8%였는데 2%가 내려가면서 4.8%로 바뀌었습니다. 황교안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세훈 4.4, 안철수 3.9, 지금 미래통합당이 열심히 밀고 있는 원희룡 2.7%. 이렇게 열심히 밀고 있는데 원희룡은 잘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여기 이거 꼭 읽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이거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당연한 수준입니다. 보세요. 원래 이낙연은요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였어요. 항상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이낙연의 지지율이었습니다. 쭉 2019년 말부터 쭉 30%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낙연의 지지율이었는데, 지난 총선 때 4.15 총선 때 결집 효과를 내면서 40%까지 쭉 올라왔다가 총선이 끝나면서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2개월 만에 다시 원래 자리인 30%로 지금 돌아온 것이다. 이낙연이 40%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네 라고 볼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자리를 찾은 거다. 원래 이낙연은 30% 정도였는데 4.15 총선 때 결집이 되면서 4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총선이 있기 전 30% 수준, 29.7, 30.1 이랬었는데 그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여러분 황교안의 지지율입니다. 황교안 2019년 말만 해도 20%가 넘었어요. 이낙연과 그래도 경쟁 상대가 될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황교안은 20%대를 그래도 계속해서 마크를 하다가 잠깐 17.7% 떨어진 거 말고는 그래도 20%를 유지를 해왔어요. 3월달까지 이전부터 계속해서 20%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오다가 3월달에 완전 쫄보 이미지가 시작이 되면서 조금 떨어지다가 4월달에 완전 졸장부 선거를 완전 말아먹으면서 6%로 급락을 합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20%대 지지율에서 바로 6%대로 폭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롱해롱 되고 있어요. 황교안. 그러던 그때 지금 4.8%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율TV님, 윤석열이 우파 두들겨 팬지 2년도 안 지났는데 사람들 머리가 단체로 어떻게 된 건가? 크크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버린 데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 공직자들 거의 전체다. 비서실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각종 장관, 차관들을 죄다 감옥에 보내버린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런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우파들이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라고 이렇게 밀고 있는 걸 보고 참 정말 국민들이 단체로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율TV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도 좀 재밌어요. 이재명은 원래 한 7%, 5%, 5%에서 7%, 8% 이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왔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코로나 사태를 등에 업고 지지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원래 이재명은 한 7, 8%이 정도를 쭉 가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것을 등에 업고 온갖 쇼를 하면서 13%, 14% 쭉쭉 올라가던 끝에 최근에 15.6%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야, 그래도 이재명이 싸가지는 없지만 일하는 잘해. 약간 말하자면 이런 거.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이재명은 코로나를 등에 업고 이렇게 15.6%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글쎄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일단은 이재명은 잡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좌파계 홍준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문재인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만큼 좀 막강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을 보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이재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게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5% 정도, 4%, 5%, 4.5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총선 때 7.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총선 때 이낙연이 올라갔고 우파 쪽에서는 홍준표가 올라갔었습니다. 총선에 당선이 되면서. 그런데 당선이 돼서 야 이제는 홍준표가 우파 정당의 중심이 되겠구나 해서 약간 7.6%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복당을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차츰차츰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건 오세훈인데 오세훈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뭐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4%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지금 왜 올라가느냐? 어쨌든 지금 뭐 안심 기본소득 이런 메시를 던지면서 뭔가 자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오세훈은 3%, 4%이 정도에서 그래도 조금 지금 4% 중반대까지 끌어올라간 것은 총선 이후에 열심히 애를 쓰고 오세훈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안심소득제 이런 걸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아주 약간 큰 의미는 없지만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0.1% 이게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첫 진입이에요. 과거가 없어요. 진입하자마자 10.1%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또 윤석열을 끼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은.
지금은 아직은 윤석열을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10.1%가 나왔고, 다음에 또 조달하게 된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율티빈이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은 사실 뭐 정치인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경제 실력은 어떤가, 안보관은 어떤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10.1%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인가. 뭐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은 지난 대선이 있기 한 2년 전쯤엔 어땠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2017년에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이 있기 2년 전에 지지율이 어땠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7년 대선이 있었어요. 그 대선이 있기 2년 전, 2015년 데이터입니다. 한국갤럽의 데이터인데, 보세요. 2015년 5월달 데이터가 이 앞에 있는 회색이고요. 이 색깔이 있는 게 6월 9일에서 11일까지입니다. 대선 2년 전이에요. 2017년 대선 2년 전 데이터입니다. 지금도 다음 대선이 한 2년 남았죠. 그래서 대선 2년 전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2015년 자료입니다. 이때는 박원순이 1등이었어요. 박원순이 17%로 1등. 2위가 문재인 13%.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는 1위가 김무성 13%였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 쪽이었죠. 안철수가 8%. 오세훈이 이때도 계속해서 있었네요. 오세훈이 6%.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지난 대선 2년 전에. 그리고 이때는 김문수도 있었네요. 김문수가 4%, 정몽준이 4%, 이재명은 이때는 2%였네요. 이때 여기서는요, 홍준표는 있지도 않습니다. 홍준표는 지난 대선 2년 전에는 대선 후보로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김무성이 여권의 대선 주자였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야권에서 대선 주자 1위는 박원순이었다. 2위가 문재인이었긴 하지만, 이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죠. 2년 후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갖고 여당의 대선 후보로는 홍준표가 나갔었고,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로는 문재인이 나갔었어요. 김무성은 뭐 완전히 망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볼 때는 그냥 참고는 좀 하되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대선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지난 대선을 우리가 기억을 되새겨보면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금수강사님이 문재인만 까면 좌파도 와 대통령 이런 거다. 자칭 우파 수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 여러분 그건요, 여론조사는요 우파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 아직 1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바뀔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지금 3위로 올라왔고 홍준표는 4위, 5위가 놀랍게도, 이렇게 총선을 말아먹었는데 5위가 놀랍게도 4.4%로 황교안이 5위다. 참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